조기 대선을 치르는 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이 하루 만에 힘을 잃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우 의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개헌, 개나 줘라 제발 그 입 닥쳐라 이렇게 거칠게 얘기했고요. 당신들이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강덕구 의원은 우 의장의 뜬금없는 개헌 주장은 비상겸 못지않은 충격이다. 한번 뱉은 말 지울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거둬라 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헌 찬반 의원 명단이 올라왔고요. 우원식은 제2의 이낙연으로 사라질 거다. 2차 수박 걸러내기 해야 된다. 문자 폭탄 동력까지 이어졌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우면서 민주당 등 지도부와 사전 교감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측은 우 의장의 개헌 발표를 전혀 예상치 못한 듯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지금 개헌할 시점이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런 공격에도 우 의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또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우 의장이 뭔가 좀 정무적 감각에 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저는 우 의장의 그 정무적 감각을 얘기하기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는 행보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이제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과는 개헌에 대해서 뭐 합의를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들려 나오기도 했고, 제가 국회에서 제7공화국 우리 김덕수 뭐 그 위원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토론회 할 때 소위 김우영 의원, 소위 말하는 더민주혁신의 대표도 와서 그것을 같이 보고, 네. 뭐 또 김영배 의원도 코멘트도 하고, 네. 일정 정도 개헌에 대한 관심들을 왜 우리가 얻겠느냐 하는 포지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코앞이고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원식 의장이 뭐 본인 스스로 이미 대권 출마를 안 한다라는 어떤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이재명 이게 개헌 노름이 개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포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모론적 입장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번 조기 대선에 당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양문석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표현이 너무 거칠다. 그래도 우리 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나마도 이번 말하자면 비상계엄 정국에서 우원식 의장이 국민들의 얻은 신뢰라든지 어떤 안정감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과한 면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언론 보도를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남자 추미애에서 다시 수박으로 회귀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민주당의 이런 이제 열성 지지자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앞장서서 이걸 말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 이런 걸 보면 좀 천박하죠. 그리고 경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론을 얼마든지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흔히 뭐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빨아들이니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정치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 그러니까 6.29 선언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모인 여야 8인 협의체에서 실제 개헌을 진행해서 10월 달에 개헌 투표까지 가는 기간은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한 뭐 100일 좀 더 걸렸는데, 그 전에 제2공화국이나 초대 그 재헌의회 때는 60일 전후로 걸려서 다 개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은 마음 먹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12월 17일 그 탄핵 그 이제 그 의회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개헌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치라는 게 뭐 하나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8대 0으로 나온 거 보면
모든 것을 내란 종식이라는 이름으로 일체의 그 정치적 발전에 대한 논의는 안 하고 그냥 거리에 선동 집회만 해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는 8대0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에서 뭐 거리 응원전 이런 거 다 소용없는데 정치를 그런 식으로 새몰이와 자기 지지층 확보를 위한 이런 맹부로만 활용하고 건전한 대화와 토론을 안 하는 것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적 과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만약 후퇴를 한다면 개헌에 관련된 국민투표법 지금 위헌 심판 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비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개헌 절차법이라도 만드는 이런 여야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보면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누구 쪽으로 개헌하느냐 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신윤기 대표.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집안에 불이 났는데 공부하는 건 좋은 겁니다만은 집에 불이 났을 때 공부를 하면은 집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시기에 따라서는 또 안 좋은 게 될 수 있고 해서 저는 조금 시기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87년대 정광석화처럼 개헌했던 거를 유사 사례로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호언철폐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직선제를 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얻어낸 시민들의 성과를 그대로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고 이번에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 얻어낸 내용들은 윤석열 시대 종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란과 관련된 이 잘못된 행태들을 단죄하고 끊어내자라는 것이 광장의 메시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성급하게 그 시민들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무조건 개헌으로 가겠다라는 저는 것이 조금은 정치권이 좀 속도를 너무 강하게 밟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헌을 들고 나왔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란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헌법이 잘못한 게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잘못된 헌법을 그럼 수호하기 위해서 지난 4달 동안 거리에서 그 고생을 한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부족하면 저도 개헌을 언젠가는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파면 이후에 퇴거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꺼낼 것은 너무나도 상황을 잘못 짚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번 정부의 특수성이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 대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통합적인 비전을 만들어내야 될 시간에 너무 그 개헌의 블랙홀로 빠지는 것은 우려스럽고 홍준표 시장만 해도 헌법재판소 폐지를 들고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개헌의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가능한 거에 우리가 집중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봉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개헌 놓고 뭐 내란 종식이 먼저 아니냐, 또 개헌이 내란 종식 아니냐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그게 좀 뭐 말이 또 이렇게 신조어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촉박한 느낌이 있죠. 저는 정말 개헌파인데 개헌을 해야 되고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정치가 50년 이상 후퇴를 하고 정치가 없어진 이런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촉박한 과정과 맞물려서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뭐 조금 저는 그 선거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떠냐. 뭐 이재명 대표의 그 편을 들은 것 같습니다만 우선 개헌이라는 게요. 권력 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는 그런 그 문장을 다듬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5.18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도 아직도 보수층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자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권력 구조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재 폐기. 우리 신 변호사님은 뭐 헌재 폐기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헌재가 이렇게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정의의 문제에 반하는 이런 긴 과정을 끌어온 데 대해서 헌재의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그 기관도 없애고 뭐 또 새로 만드는 문제를 논의하는 기간은 장기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그 우원식 의장이 그 취지는 맞습니다만은 과정을 생각하면 뭐 지도부하고 상의도 안 했다고 그래요. 민주당 지도부하고. 그럼 이건 정말 또 혼자만의 또 이런 그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는데 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진짜 차기 대통령은 마음을 한번 비우고 경제 한번 살리고 이 헌법 개정하는 문제
요거를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헌법 개정 관련해서 댓글 4개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해서 국민이 안정된 일상을 원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독단으로 얘기한 것 같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 찬성하면 대선 주자로서 오히려 이점도 있질 않나? 왜 이리 극렬 저항인가?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개헌도 해야 하고 대통령 권한 또 국회의원 권한 역시 대폭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신은규 대표가 이야기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이 시점에 왜 개헌인가 하는 부분이.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 이거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이 내란에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오히려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또 한 번에 뭐로 들으면 적폐청산처럼 들려요. 예. 제가 들리기는 뭐냐면 언제까지 내란이 그럼 종식되는 거냐?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내란 종식이냐? 이미 이제 헌재 판결에서 말하자면 이제 잔불도 거의 다 꺼진 상태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제히 토론을 다 봉쇄시키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오늘 마침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2명을 자기 권한을 사용해서 임명해버리는 바람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내란 종식에 땔감을 제공했어요. 먹잇감을 줘가 다시 이게 정치권에 이제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이제 그리고 뭐 청문회까지 가져가면 한 20일 정도 이제 난리가 날 판입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은 각 당이 이제 그 예비 선거를 해야 될 이 시점에 다시 이제 그런 땔감을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내란 종식이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불난 집이라고 했지만 불이 다 꺼진 상태인데 거의 꺼졌죠. 뭐 조금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로서 다른 걸 뭘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기준을 좀 제공해서 국민들이 볼 때도 이 정도라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거는 정치적 진영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입틀막 봉쇄하는 느낌 이런 걸 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5.18 정신 헌법 수록 같은 것 또 계엄 요건 강화 뭐 이런 거는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권력 분산 개헌 여기에는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제 스몰딜 개헌만 하고 뭐 나중에 이제 그 차기 대통령이 된 사람이 권력 분산 개헌까지 하는 게 나을지 안 그러면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무산될 건지 이걸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내란 진압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재인 정부식으로 적폐청산 2년 3년 해가지고 지지율 방어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된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거고 내란의 진압을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그리고 새로운 정권의 출범 이 2가지 요건이 완성이 되면 전 내란은 진압이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반 정도 온 것이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권을 창출해내면 전 내란은 종식이 된 것이다. 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도 내란의 그 잔불들이 보이는 것이 아까 김두수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데 어떻게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그 지명된 사람도 이완규 법제처장이라고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짓밟기 때문에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 아니냐. 잔불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냐. 산불도요. 항공진화로 불 다 꺼도 잔불이 또 옮겨다니면서 또 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진압, 전 새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는 전 내란 진압을 반드시 좀 해야 될 필요가 크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과 또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 이렇게 또 직격을 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동의를 하지만 대치되는 이슈는 아니다. 개헌은 완전한 내란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선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그 제왕적 대통령제 원식 의장이 일정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의 어떤 개헌,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는 그 원인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부분을 한번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고 본인이 정권에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선은 내란 종식부터 하고 개헌하자라고 하지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입 싹 닫고 5년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개헌은 대통령 되고 나서 하더라도 대선 전에 일정 정도 뭐랄까 개헌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조성은 하고 가자. 서약식은 가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 오셨던 박명림 연대 박민 교수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너무 개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독일은 지금 소위 48년 이후에 60회 정도의 네. 개헌을 했거든요. 굉장히 문구 하나하나를 그냥 제일 급한 것부터 합의해서 정리하면서 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저께 제가 만난 그 우리 대화 아카데미의 강대현 선생 같은 경우도 개헌 논의 자체를 아예 시민들이 하게 하자. 너무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해 당사자들끼리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판사 검사의 헌법재판관 인정하지 말자, 앉히지 말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 그대로 갖고 있을 바에야 일반 국민이랑 뭐가 다르 일반 국민보다 못한 형태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실은 우원식 의장의 진의가 완전히 깊이 있는 개헌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개헌을 최소한 다음에 당선된 대통령이 한다라는 서약식이라도 하는 그런 모션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정치권이 너무 개헌이면 모든 게 다 스톱되고 여기에 올인돼서 뭐 소위 블랙홀이라 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사 1번지 보시는 분들의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신은규 대표 지적처럼 일의 순서를 정해야 하는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초장에 못 끝내면 개헌 이슈로 내란당의 만행이 다 덮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 주셨고 내란 종식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제2의 적폐청산처럼 들리면 중도층 반감 살 수도 있다. 이런 의견.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하라. 첫 한 치 끼우는 게 어렵지. 이재명 대표 말한 5.18이나 계엄 요건 강화부터 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들이 사실은 지금 여권의 이재명 대표와 이제 비명계 대선 주자 간의 또 격한 충돌음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대철 헌정회장이 그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던가 해서 책임 총리제 개헌에 공감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권력 분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다툼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 싶은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이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그 아주 급박한 변환기에 이게 맞물려서 나와서 이게 뭐가 오르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뭐 한덕수의 움직임이라든가 이완규 처장의 그 재판관 임명 이런 게 뭐 사실 내란 종식의 뭐 여러 가지 예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내란 종식의 움직임은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요 이게 정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나라의 정체성과 권력 구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그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김영주 의원님은 독일의 예를 60회 바꿨다고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헌법을 바꾸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어멘드먼트 해가지고 수정헌법으로 가고 있는 그만큼 나라의 정체성은 중요하다는 거죠. 함부로 못 바꾼다라는 게 그 미국의 예인데 우리는 뭐 이거 사실 저는 뭐 7차례인가 6차례인가 개정이 됐지만 뭐 누더기 헌법이라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 대통령 중재 내각제 갔다 왔다 하고 뭐 유신도 거치고요. 우리나라 지금 저 민주당 쪽의 그 진보 진영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법관들, 우리나라 법이 다 일제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방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헌법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진호 박사가 고군분투해가지고 급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 중심이지 않으면 나 미국 갈 거야라는 이런 그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한민당 김성수 그 대표 같은 사람이 동의해가지고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누더기 헌법이 내려왔는데 저는 이번에는 우리 한번 정신 차리고 윤석열이 사고 쳐가지고 정치를 50년 뒤로 돌렸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헌법 한번 만들어보자. 다음 대통령도 그렇고 전문 5.18 담을 거냐 말 거냐 권력구제 뭐 4년 지금 중임제가 대세인데 그럼 내각 책임제도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죠. 윤석열처럼 사고 치면 빨리 우리 저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또 요즘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행정수도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저는 이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 표를 이식한 그런 그 방향으로 보이는데 행정수도 문제도 이거 박근혜 이명박 때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에서는 매우 강한 반대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이 헌법재판소 이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들 정치권들이 한번 반성을 하고 긴 시간을 갖고 호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짧게만 붙이면요. 당연히 헌법 개정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의 정치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저도 가장 최소한의 합의부터 단계적으로 자주 하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뭘 하고 국민들이 따라오는 시대는 전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담은 개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육공화국을 열었을 때 넥타이 부대들이 나왔고 직선제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전 시민들이 배제된 개헌 이런 식으로 졸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큰 탈만 나고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다. 전 국민들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두관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개헌 논의가 누적된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방법론을 놓고는 뭐 어느 부분을 건드릴까는 다른데 실제로 전 국회의장 하셨던 분도 개헌에 엄청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닐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게 이제 툭 던져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더 덮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개헌 문제에 관해서 이제 실제로 정치권이 마음을 내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 유불리에 따라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냉정하게 그냥 네.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1등 달리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가능한 다루기 싫은 거고요. 네. 2등을 하지 못하는 나머지 비명계 입장에서는 개헌이라는 행태를 통해서 뭔가 이 판을 좀 바꿔봐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 전략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나면서 이렇게 개헌이라는 걸 던짐으로 해서 정치적 대등 관계로 복원되고 또 거기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 쟁점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바꾸는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걸 하는 측면에서 개헌이 던져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반발을 보면 어떻게 내란에 동조한 당하고 다시 무릎을 맞대고 개헌이라는 이 중타대한 이야기를 대화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국회의원 3년 동안 국민의힘은 180석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당하고 대화 일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런 개헌 논의라는 것을 대한문화 아카데미에서 2008년부터 15년 전에 해왔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3차의 개헌안을 냈습니다. 이번에 아마 4차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권에서 분권으로 이래가지고 대통령 권력도 분권하고 우리가 서울 집중도 지방으로 분권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우리 헌법이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만 강조되어 있는데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가치도 집어여서 서로 이렇게 대화와 타협하는 이런 문화도 만들자 이런 이제 개헌안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개헌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시민사회라고 하지만 시민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 배심원제측으로 추첨적으로 모아서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시간이 한 뭐 핀란드나 이런 나라에 보면 한 2년 3년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근데 국회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도 한 3차례 이상 4차례 이상 개헌안을 자체로 마련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데 선택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냥 원점으로 돌리면 한정이 없고 말하자면 여기서 어느 정도 타협하자면 타협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댓글에 4년 중임제 하면 이재명 연임까지 가능한 일 아닌가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도 일부 흘러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내란 종식 먼저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실제로 좀 교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일정 정도의 그런 그 어차피 개헌 논의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가기는 어렵다.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동참해야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어떤 개헌안은 이제 단계적 뭐 지방선거 때 논의를 해서 지방선거 때 거의 뭐 국민투표하는 정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좀 살라미적으로 접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왜 국민의힘을 벌주지 않고 개헌 테이블에 파트너로 올려놓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우원식 약속 대련 또 이런 물음표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